지금부터는 조금 리얼한 버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 3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고영태 씨가요,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에서 제기된 최순실과의 불륜설에 역겹다 이렇게 격분을 했고요. 최순실은 고영태를 향해서 신용불량자의 마약 전과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특히 최순실 측은 고영태의 사적인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최순실 측은 신용불량자가 된 적이 있냐, 최순실을 이용해 채무를 해결하려 했던 적 있느냐 이렇게 쓸데없는 걸 물었고요. 고영태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불쾌했습니다. 최순실 측이 최순실에게 받은 돈이 제법 되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때 고영태 씨가 좀 폭발을 했습니다. 증거도 없으면서 아무거나 갖다 붙여서 신성한 법정에서 장난을 치느냐 이렇게 화를 냈다고 하는데요. 변호인에게 공격을 맡기고 고영태 증인을 듣던 최순실도 이 장면을 지켜보며 고개를 가로젓거나 노려보기를 반복을 했습니다. 조선일보 실린 기사를 좀 보면은요, 최순실이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신용불량 걸려 있어서 통장 거래가 안 됐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고영태 씨가 저는 모르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왜 몰라? 그리고 고민으로 법원에서 개명하려고 했는데 마약 전과가 나와 가지고 못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고영태는 그거는 무조건 아니고 이렇게 응수를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감정이 갈수록 격해지니까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가 아직 물어볼 게 더 남았어요.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하면서 제지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10여 분 동안 최순실 씨가 반말투로 질문 공세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법정에서 가능하다는 것도 저는 대단히 놀랍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면은요, 재판부에서 강력하게 제지를 하고요, 재판에도 불리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변호인이 이렇게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법정에서도 안하무인이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더 리얼한 버전이 많긴 합니다만, 네, 아침부터 뭐 이런 걸 세세하게 좀 전해드리기가 송구스러워서 아마 오늘 종편에서요 하루 종일 요걸 가지고 장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종편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영태 전 WK 이사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에 최순실이 개입한 정황을 어제 법정에서 추가 폭로를 했습니다. 고영태 씨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순실이 차은택에게 국가 브랜드 관련 일을 지시하면서 장관 자리 비어있는데 추천할 사람 추천해라, 콘텐츠 진흥원장 추천해 이렇게 했는데 실제 이루어지는 걸 보았다. 또 예상 같은 걸 최순실이 짜기 시작을 했는데 실제 그대로 반영된 것을 보면서 겁이 나기 시작해 2014년 말 의상실 운영을 그만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영태 씨는 지난해 8월 미얀마에서 최순실과 함께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를 만난 적이 있느냐 이런 검찰 질문에 그렇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고영태 씨는 최순실은 인호섭 미얀마 무역진흥국 서울사무소 관장에게서 미얀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K타운, 코리아타운 이런 걸 주고받았다. K타운 사업 등으로 차후 발생되는 수익 구조를 봤던 것 같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재판에 넘겨진 것을 고영태의 음모라고 최순실이 주장한 것에 대해서 고영태는 내가 더 억울한 게 있다면 맞받아 쳤습니다. 내가 조작을 했다면 안종범 수석을 움직이고 정호성 비서관을 움직여서 그런 조작을 했다는 말과 같다. 내가 대기업을 움직여서 300억 등을 지원받게 했다는 건데 도대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최순실은요 재판정에 들어오는 고영태를 응시한 반면에 고영태 씨는 증언 내내 최순실에게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최순실과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있지 않습니까? 녹음 파일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최순실이 작심한 듯 재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가지고요. 너무 억울해서 물어봐야 할 것 같다. 그날 전화기를 다 없애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뭘로 녹음을 한 거냐? 이렇게 이성한 전 사무총장에게 물으니까 전화기로 녹음한 게 아니고 녹음기가 있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최순실이 완전 계획적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성한 씨가 네, 녹음하려고 한 건 계획적이었습니다. 본인, 그러니까 최순실이
자기를 미쳤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이성한 전 사무총장은 녹음을 해놓아야 자기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운다거나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기사는 한겨레 기사입니다. 한겨레가 굉장히 저널리즘적 관점에서 보도할 만한 그런 내용 위주로만 보도를 했는데요. 경향신문 3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박근혜가요, 최순실을 평범한 가정주부로 생각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진짜 웃깁니다. 박근혜가 지난 3일 헌법재판소에 이 같은 내용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피청구인의 입장, 이른바 준비서면을 제출을 했는데요. 국회 탄핵 사유와 최순실의 국정 개입을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엑기스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는 서면에서 혼자 사는 여성인 피청구인, 그러니까 본인입니다. 박근혜에게 필요한 의상 등 세세한 일들을 도와주고 시중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풍문을 귀뜸해 주었다. 최순실이 과거 유치원을 경영한 경력이 있지만 평범한 가정주부로 생각을 했고 여러 기업을 경영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연설문을 비롯한 청와대 문서에 최순실이 개입한 이유에 대해서도 청와대 비서진들이 본인의 언어 습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라면서 비서진들이 업무에 능숙해지면서 최순실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하는 경우도 점차 줄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피청구인은 그런 과정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의 언어 습관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 본인의 언어 습관을 제대로 비서진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최순실의 도움을 조금 받았다, 이런 취지로 지금 준비서면을 제출을 했는데 이게 지금 먹힐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참 대단하십니다. 예.